뉴스연구소의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 시작할 텐데요. 어제 우리나라 제1야당 국민의힘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죠. 최고위원 9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7명이 찬성을 던졌고 한 명은 반대, 한 명은 기권했습니다. 이 기권 의사를 밝힌 분이 양향자 최고위원인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양향자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내 상황이 복잡한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 어제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의결됐습니다.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어제 그 최고위 의결은 정말 무겁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당이 국민 앞에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내부 문제로 국민의 시간을 많이 쓰게 해드렸는데 책임을 통감하고요. 더 이상의 어떤 소모전이 아니라 예. 이제는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민생과 국가 과제를 챙기는 대로 정신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그 부분 관련돼서 여쭤보면 안타깝다, 무겁다라고 어제 최고위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잘 못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지금 상황이 음. 이 당으로서는 어찌됐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드린 것이고요. 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뭐 둘 중 하나로 얘기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기권을 던지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당의 화합을 바랐기 때문에 예. 또 늘 제가 일관되게 드린 말씀도 그랬고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찬성할 수는 없었다. 다만 지난 그 14일 윤리 제명 결정 당시에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도 밝혔는데 예.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증거도 빈약하고 절차도 좀 많이 부실하고 예. 또 처벌은 또 더더군다나 과도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그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도 밝혔었고요. 예, 기억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런 우려를 수용해서 의결을 연기를 했었죠. 예. 그 과정에서 당규에 따른 소명 기회 열흘도 부여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대표의 대여 투쟁 단식까지 겹치면서 당의 에너지가 크게 소진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안이 진척이 없었고, 이제 지도부로서는 더 미룰수록 당과 국민에게 부담만 커진다는 그런 판단 아래 매듭을 지어야 했던 좀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예. 그 최고위의 표결 결과는 보셨다시피 제명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되 예. 제 양심과 소신상으로는 입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권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명 결정은 잘못됐지만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서 매듭을 짓는 게 낫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내 매듭이라는 표현이 상황을 자꾸 걸리네요. 예. 그 당내 상황을 예. 이게 이제 저도 지난 대선을 통해서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정말 이렇게 전국을 여러 번 제가 그 당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낀 바도 그렇고 저는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트라우마가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당원들이 당이 좀 화합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저의 어떤 생각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라고 판단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네. 네, 논란도 있었고 뭐 의견도 예. 있었지만 최고위원 모두가 이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어 저는 최고위의 결정을 인정하고 이 음. 제 모두가 나서서 상황을 빠르게 수습을 하고 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줄곧 이제 일관되게 전략적 혁신을 주장을 해 왔고 음. 또 장동혁 대표도 이기는 변화를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인제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플랜을 이제 설정을 제대로 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그럼 지방선거에 대한 이기는 혁신적 뭐라고 하셨죠? 혁신적 전략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전략적 하셨는데 혁신. 네네. 전략적 그렇습니다. 혁신이요? 네네. 그러면 외연 확장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 극단적 세력,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우파 세력과 가깝게 됐다. 뭐 쉽게 얘기하면 윤호개인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것과 결별하고 외연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말씀을 드려도 인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또 그럴수록 인제 당이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혁신 전략적 혁신이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후에는 하루에 1독씩 왼쪽 물론 이 왼쪽이냐 중도냐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들도 있었지만 방향 전환을 약속한 바 있고요.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할 때도 두고 봐라. 계속 바뀌어갈 거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방향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양양자 의원님이 보시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심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겠다.' 인제 저는 예. 그런 뜻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상보다 좀 늦기는 했지만 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예. 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이런 야당의 본령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음.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어가야죠. 근데 지방선거까지 5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150 일이면 천지가 개벽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선은 이제 선거에 이기려면 정말로 우리가 결국 미래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안으로 여당과 싸우고 또 미래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우리 당 내의 어떤 그 단합 그리고 한 방향으로의 어떤 그 단일 대우를 우선은 이루어야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 당내 수습이 가장 좀 중요하고 음.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 첨단 산업으로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국내외적으로 그런 예.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음. 반도체 AI 첨단 산업 특위위원장으로서도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민생, 경제에서 반도체, AI 모두 중요한 부분이고 양양자 최고위원님이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이 부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앞서 말씀하실 때 민심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민심에 대한 해석이 당내에서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온건 보수라고도 할 수 있고 합리적 보수라도 할 수 있고 중도에 좀 더 가깝게 가야 민심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일부 예를 들어서 고성국 씨 쪽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윤호개인 세력이 민심 쪽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님은 민심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참 정치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이제 질문이 물론 네. 수습하고 싶어하는 양양자 최고위원의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이 부분에 양쪽 의견이 갈라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갈라진 그 의견을 저는 이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인간 사회에서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이기 때문에 예. 이 갈등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모습이었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 내에서부터 좀 화합을 이뤄가는 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은 더 이상 당내 내용을 좀 그만 보여라. 예. 이 대한 세력으로서 좀 제대로 된 역량을 펼쳐라 이런 말씀도 정말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윤핵인 세력이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윤핵인이라는 말도 지금은 이제 쓰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음.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만 지금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 실행해야죠. 네. 민심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얘기하실 때 윤호개인 쪽은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 반복적 사과도 드렸었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국민들께서 주시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당내 화합을 이제는 이루어야 된다. 매듭을 지어야 된다. 내용은 그만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어떻게 보면 내용은 지금은 조금 더 커진 모습입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16명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그다음에 당에 어 중량감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촉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 뭐 입장도 너무나 이해를 하고 또 저의 생각과 이제 그동안의 어떤 당내 화합을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의 생각과 같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당선된 그 이후부터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후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수습하고자 하는 양양대 최고위원의 마음에 어떤 뭐 한쪽의 명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제명 결정은 잘못됐지만 당내 수습을 위해서 이만 매듭 짓고 앞으로 나가자인데 이 양양자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일일이 제가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당내 분위기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더 이상의 어떤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하고 있었었고요. 예. 또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당원들의 대의 기관인 최고위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방향으로 나가고 이것이 이 상황들이 결국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때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하는 것이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당의 내용이 계속됐다 이런 사설들도 저 아침에 쭉 봤는데 예. 저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할 때 저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는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108명이라고 하는데 107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심 네. 있는 반도체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짓고 있는데 뭐 일부는 지어가고 있죠. 근데 정치권에서 이전론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건데요. 양양자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줄곧 말씀드렸죠.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용인 클러스터는 두 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월산면에 일반 산단 SK하이닉스, 이동 남사업의 국가산단 삼성전자, 그 신설 공장만 해도 10개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1월 21일인가요? 21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이렇게 예. 선을 그었어요. 약 40초 정도 남아서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균형 발전을 외면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지금은 해법은 이전이 아니라 음. 국가 전체를 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화하자. 그래서 용인은 용인대로 또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맞는 어떤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걸
옮겨서 무리하게 갈 건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예. 지역은 뭐 첨단 패키징, 테스트, 음. 소부장, 뭐 AI 데이터 센터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음. 뭐 옮기자 이런 말씀을 정말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